개막을 앞둔 2026 북중미 월드컵 축구가 비자와 이민 단속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위고비와 제파운드 같은 비만 치료제가 암 발생 위험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40여 개 여행 금지국 출신들의 모든 이민 수속과 난민 수속을 재개하라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성범죄자, 사기범들을 중심으로 기화 시민권 박탈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견조한 고용시장이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키우면서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축구 개막을 앞둔 미국이 전쟁 중인 이란 대표팀에 이란 혁명 수비대와 관련된 인물이 포함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단장 등 15명의 비자를 거부하고 선수들은 매 경기 때마다 미국에 들어왔다가 나가기를 반복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또한 미 국토안보부는 11개 개최 도시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이들 도시들의 숙박업소 예약은 80%나 예상에 미달한 걸로 나타나 비자와 이민 단속과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11일부터 38일 동안이나 지구촌을 들썩이게 할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가 일부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공동 개최 3개국 중에서 결승전을 비롯해 대부분의 경기를 주최하는 미국이 비자와 이민 단속 문제로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 자칫하면 축제에 찬물을 끼얹을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 비자 문제로 논란거리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란 축구대표팀은 조별리그 3게임을 모두 미국서 치르게 되는데 선수 26명은 미국 비자를 받았으나 단장을 포함한 15명의 스태프들은 비자를 거부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 대표팀은 일단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 도착해 미국을 오가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란 대표팀은 3경기를 치를 때마다 매번 당일 일찍 미국에 들어왔다가 당일 나가야 하며 3게임 모두 반복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둘째, 이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48개국 가운데 미국의 여행금지국 대상에 포함된 국가들은 이란 이외에도 세네갈과 아이보리코스트, 하이티 등 4개국으로 나타났는데 비자 받기 어려워 축구팬들의 미국 방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출신들에 대해서는 4월 15일까지 경기 티켓을 구입했을 경우 $5,000 내지 $15,000에 달하는 비자 본들을 면제받았으나 미국에 오려는 축구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들이 40개국에 달해 본선 진출국 출신들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 출신들도 대다수 미국 방문 직관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 내 11개 도시들에서는 이민 단속 두려움에 관중들이 대폭 줄어들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호텔 숙박협의회는 회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80%나 예약 건수가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식품 서비스직에서 일하고 있는 2,000명의 근로자들은 연방정부가 경기장 안팎에서는 대규모 이민 단속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파업을 단행하기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배기보다 열광적인 라티노 축구 팬들이 이민 단속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어 직관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는 발길을 대고 위축시켜 경기 티켓과 관련 업체의 매출, 월드컵 축제 자체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비만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는 위고비와 제파운드 같은 GLP-1 계열 약물이 암 발생 위험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휴스턴 메소디스트 연구진은 비만 환자 22만 명 이상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해당 약물을 사용한 환자들의 비만 관련 암 발생 위험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GLP-1 계열 약물이 체중 감량뿐 아니라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휴스턴 메소디스트 병원 연구진들은 당뇨병이 없는 비만 성인 22만 9천여 명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GLP-1 비만 치료제를 사용한 환자들이 식이요법과 운동만 한 환자보다 비만 관련 암 발생 위험이 4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GLP-1 계열 약물은 원래 제2형 당뇨병 치료제를 위해 개발됐지만 최근에는 체중 감량과 비만 치료에 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고비와 오젬픽의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 그리고 젯바운드와 마운자로의 성분인 티르제파타이드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환자 1억 명 이상이 포함된 의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GLP-1 치료제를 처방받은 비만 환자와 식이, 운동 상담을 받은 비만 환자를 평균 2년 동안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자궁 내막암과 유방암, 대장암, 신장암 등 비만과 관련된 암의 전체 발생 위험이 GLP-1 치료제 사용군에서 훨씬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성 환자에서는 암 발생 위험이 약 70% 감소했고 자궁 내막암 위험은 58%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이번 연구에서는 티르제파타이드가 포함된 약물에서 암 위험 감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체중 감소 자체가 암 위험을 낮춘 결과일 수도 있고 약물이 직접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며 정확한 원인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연구는 관찰 연구인데다 추적 기간이 2년에 불과해 약물이 암을 직접 예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미 비만 치료 대상으로 고려되는 환자들에게는 체중 감량 외에도 추가적인 건강상 이점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연구진은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만이 여러 종류의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혀온 만큼 체중 감소 효과가 큰 GLP-1 계열 치료제가 암 위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약물 복용에 따른 장기적인 효과와 안전성은 아직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만큼 추가 임상시험과 장기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40여 개 여행 금지국 출신들의 모든 이민 단속과 난민 수속을 재개하라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보여 이들 국가 출신들에 대한 이민 또는 난민 수속이 정상화될지는 불투명한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여행 금지국 출신들에 대한 이민 수속과 난민 수속을 재개해야 한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나 언제 정상화될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존 맥코넬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 금지국 39개국 출신들에 대한 비자와 워크퍼밋, 영주권과 시민권 등 모든 이민 수속과 난민 수속을 중지하고 있는 조치는 이민법과는 배치된 반이민 정서에 따른 불법 조치라고 판정했습니다. 존 맥코넬 판사는 이들에 대한 이민 수속과 난민 수속을 중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이민법 등을 위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공중에 뜨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민과 난민 수속을 재개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게 분명해 여행 금지국을 위주로 제3세계 국가 출신들에 대한 이민과 난민 수속을 다시 재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아프간 출신이 워싱턴 DC에 배치된 웨스트버지니아 출신 주방위군 2명에 총격을 가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의 중상을 입힌 사건을 계기로 아프간 출신들에 대한 모든 이민, 난민 수속을 중지시켰습니다. 이어 39개 여행 금지국으로 비자와 워크퍼밋, 영주권, 귀화 시민권 등 모든 이민 수속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난민 신청에 대해서도 전면 중지했다가 일부 재개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여행 금지국을 포함한 제3세계 국가 출신들에 대한 중지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말 중지 조치를 시행하고 나섰고 올 3월 이민 옹호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6월 5일에나 1심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심에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올라갈 경우 언제 정상화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스로 재개하지 않으면 아프리카와 중남미 카리브해 최빈국들이나 적성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3세계 국가 출신들에 대한 모든 이민, 난민 수속 중지 조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여행 금지 39개국 출신들과 추첨 영주권, 피난민 수속을 중지함에 따라 전체 합법 이민 수속의 20%가 중단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 조치들이 반년을 넘기고 있어 영주권 발급은 1년간 12만 6천 개, 앞으로 3년간은 30만 4천 개 감소할 걸로 케이토 연구소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성범죄자, 사기범들을 중심으로 귀화 시민권 박탈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5월에 12명을 제소한 데 이어 곧 17명에 대한 추가 소송을 제기해 귀화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 절차에 넘길 계획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사실을 숨기고 귀화 시민권을 취득했던 외국 태생들을 포착해 소송으로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는 작업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로부터 박탈 대상을 넘겨받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연방법무부는 지난 5월에 12명을 제소한 데 이어 곧 17명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6월 중에 17명에 대한 귀화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하면 단일 건수로는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2025년부터 2026년 초까지 1년여 동안 귀화 시민권 박탈 소송 건수는 모두 22건이었는데 올 5월과 6월을 합하면 2달 만에 29건이나 되기 때문에 가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한 달에 100명 내지 200명씩 적발하라는 목표를 설정한 후에 현 회기년도에 박탈 대상 귀화 시민권자들을 384명이나 포착해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 있어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6월 중에 박탈 소송을 제기하려는 17명은 다수가 성범죄자들로 나타났으며 사기와 이민 사기 행위자들도 들어 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IT 출신 귀화 시민권자는 친딸을 성학대한 것으로 드러났고 옛 유고 출신은 1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성학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멕시코 출신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를 소지한 혐의이고 콜롬비아와 필리핀 출신은 각각 아동 성범죄자들로 나타났습니다. 인도 출신은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취득하며 허위 청원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콜롬비아 출신 마약사범에 따른 돈 세탁을 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자메이카 출신은 송금 사기, 쿠바 출신은 카지노 사기, 상당수는 가짜 신분증 사용 혐의가 뒤늦게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드 블란체 연방법무부 장관 대행은 귀화 시민권자들 중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거 범죄를 숨긴 것으로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으로 귀화 시민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 시민권은 정직하게 취득할 수 있는 특권이라며 법을 어기거나 미국 정부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 그 특권을 몰수, 박탈하고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귀화 시민권자들이 시민권을 박탈당하면 박탈에 그치지 않고 미국 사이에 완전 추방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최근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강한 호조를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 가치가 2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오르며 유로화와 파운드화, 엔화 등 주요 통화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향후 물가와 소비 관련 지표가 연준의 금리 정책과 달러 흐름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견조한 고용시장이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키우면서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는 낮아졌고 추가 긴축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탄탄한 모습을 이어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투자자들은 달러 자산 매수에 나섰고 달러 가치는 2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달러 강세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금융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외환시장에서는 주요 통화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화는 유로당 1.15달러 선까지 하락하며 약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영국 파운드화도 최근 3주 사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호주 달러와 뉴질랜드 달러 역시 달러 강세 영향으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탄탄한 고용시장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연준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연준이 올해 말 2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카고 상업거래소의 패드워치 지표를 보면 시장은 연말까지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전보다 높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러 강세는 일본 엔화 약세로도 이어졌습니다. 엔화는 달러당 160엔 선까지 밀리며 약세 흐름을 이어갔고 일본 정부가 최근 단행했던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 효과도 상당 부분 사라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발표될 물가와 소비 관련 지표가 연방준비제도의 향후 금리 정책 방향과 달러 가치 흐름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